네,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셨는데 오늘 저희가 어떤 또 시장 얘기를 해줄지 첫 거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휴가 잘 보내셨나요? 예, 안 그래도 저기 좀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네, 많이들 찾으셨어요. 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 말씀을 미처 못 드리고 가다 보니 저도 네. 쉬는 동안에 너 어디 갔냐 이 연락을 굉장히 그러셨어요? 예, 많이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 알았는데 또 다행스러운 건 저 없는 동안에 시장이 괜찮았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네. 물론 이제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시장이 괜찮으니까 크게 뭐 또 걱정거리는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뭐 잘 쉬고 왔는데 막상 쉬니까 좋네요. 더 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2021년 첫 거래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새 마음 새 뜻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2021년에는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220-4875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 건지 조성호의 퍼스트 클래스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댓글에 과장님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아이고 글들이 죽으시는 건 안 되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끝까지 정말 시장이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2021년에 대한 또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코스피는 뭐 3,000,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이제 눈앞에 네. 두고 있는 상황에서 1월 효과와 코스닥으로 시장이 더 후끈 달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이제 관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한번 속도가 이제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갑자기 후진을 하거나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게 물리의 법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어떤 그 접점에서 이게 완전 극치를 이루는 이게 분야예요. 아, 그렇게까지 가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네. 흔히 보는 이 데이터들은 정말 이 수학과 통계학의 극치를 보고 있는 건데 막상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심리학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또 잔인한 곳이기도 한 곳이 이제 주식시장인데 어쨌건 이 시장이 지난 연말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탄력은 일단 1월까지 어느 정도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전적인 용어에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1월에는 주식시장이 좋았다. 이런 1월 효과. 요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월 효과가 어느 쪽에 이제 반영이 될 것이냐. 이제 요걸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볼게요. 네. 결국 2,800대를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뭐 크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꾸역꾸역 2,800대는 뭐 보여주겠구나. 뭐 요런 말씀까지는 드렸었는데 2,800대 후반. 2,873포인트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3,000포인트가 정말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그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죠. 이제 삼스피라고 해서. 예, 삼스피. 네. 참 그 주식보다 그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 용어 짓는 걸 더 잘하시는 분들은 잘 만들어내세요. 좀 작가 네. 쪽으로 진출하셔도 상당히 성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요 코스피는요. 마지막 3거래일 동안 2.4% 이제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가볼게요. 코스닥은 더 강했어요. 더 강했고 코스닥은 마지막 3일 동안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 하나 정도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다면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3일 동안 무려 4.3%가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요 양시장의 차이가 막판에 이렇게 3일 동안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났을까?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승률이 더 컸다라는 거. 요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 다시 가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배당락이 있었죠.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요 배당락일인 요 29일 날은 사실 매도가 굉장히 좀 많아서 탄력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은 뭐냐면 자, 배당락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29일 날 사는 주식은 언제부터 이제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1월부터 보유하게 되잖아요. 오늘 그렇죠. 결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엔 코스닥이 그동안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했던 것은 결국엔 대주주 양도세였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요 배당 기준일 직전에 코스닥이 또 이렇게 밀렸던 이유가 또 무엇이냐? 요걸 보게 되면 결국엔 양도세 요건이 한때 뭐 3억으로 강화되느냐 마느냐로 한때 시장이 막 시끄러웠다가 그다음에 이게 유예돼 버렸지만 10억이라는 이 허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니까 막판까지 10억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코스닥에 출회가 됐고 그리고 그것이 연말 결산으로 딱 확정이 지어지니까 29일 날 코스닥 종에는 일시적으로 매수가 확 밀려 들어오는 이게 작년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 코스닥은 배당락 때문에 배당까지 먹었으니까 일단은 덜자. 자, 코스닥은 양도세 요건이 이제 끝났으니까 사자. 이게 이제 극명하게 교차했다. 네. 요것이 이제 1월 달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1월 효과는 어디 쪽으로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코스닥 중성주.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 마지막 3일 동안의 양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면 이게 더 두드러지는데 이걸 좀 볼게요. 네. 자, 마지막 3일 동안 이제 코스피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거 일간으로 좀 제가 뭐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9일 날 기관이 2조 원의 매도 폭탄을 쏟아붓고 외국인 역시도 29일 날은 매도를 저렇게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배당락은 취했으니까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 매도가 일시적으로 29일 날 확 쏟아졌기 때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12월 30일에는 1월 달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펀드를 꾸리는 쪽에서 또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가 상승했다. 이런 이제 논리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게요. 코스닥 가보면 코스닥은 자, 일단 29일에도 그렇게 매도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요걸 보시면 특히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가 자, 28일 날은 누적으로 6천억 샀다가 29일 날 3,500억으로 한 2,500억 정도 판 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이걸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배당락에 좀 집착을 했다라는 것이고 나머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딱히 배당락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코스닥에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는 결국엔 1월 효과는 결국엔 이제 코스닥 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뭐 어디 꿈을 꿔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급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1월에는 특히나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많이 좀 영향을 주었던 코스닥 쪽에서 1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됐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말에 시장이 어땠고 이제 1월 시장은 어떨지 저희가 먼저 얘기를 나눠봤고 저희가 포트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좀 시간을 비우셨기 때문에 네. 종목들 점검 빠르게 해볼게요. 예, 표가 네. 좀 준비가 좀 그 이제 됐으면 좋았는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인데 일단 네. 종목을 하나 보면은 우리 이제 제가 자리를 3일 동안 비운 동안에 이제 8만 전자를 봤잖아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8만 전자를 갔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그 글로벌 그 휴대폰 점유율이 또 20%대를 하회했다라는 소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삼성전자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9만 전자, 10만 전자로 내친 김에 단숨에 달려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좀 환호성이 커질 때는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포트 중에 또 하나 이제 목표가에 근접한 종목이 코세스 있죠? 코세스. 네, 제가 제2 로맨스로 말씀을 드렸던 녀석인데 일단 얘가 목표가 9,000원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뭐 일단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장중에 8,900원까지 갔었고 이제 8,800원을 끝났고요. 그러니까 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9,000원을 결국엔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는 목표가 9,000원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베스트 수익률이 또 바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루멘스가 또 저 없는 동안에 또 상승폭을 훨씬 더 키워가지고 이제 80%대 수익률로 이제 진입을 했고 PI 첨단 소재는 꿋꿋하죠. 그리고 이제 영호 DSP 제가 트레이딩으로 갖고 온 건데 얘도 이제 네. 30% 육박하는 수익률. 그러니까 제가 없는 동안에도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열일을 했다,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정도로 점검하고요.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또 수익률 사냥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조성 과장님 오랜만에 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